네, 오늘 보실 거는 이 단원 집합의 연산입니다. 가능하면 연산 다음에 명제까지도 나갈 수 있으면 좀 나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연산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사칙연산 계산하는 것처럼 집합에서는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집합에서만 사용하는 기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4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합집합.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기호는 마치 열려 있어서 모두 다 담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쓰는, 비슷하게 써서요. 여기 A 이렇게 써요. 저 위로 열려 있는 모양이 합집합 기호인데요. 그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표현하면 좀 더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기 A라고 하는 애와 B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일정 부분 겹치는 애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디가 합집합이 되냐면 바로 이 전체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A와 B가 중복되는 애들은 2번 확인하지 않고 체크해서 하나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애가 1, 2, 3, 6 이렇게 6의 양의 약수라고 하고 B라는 애가 예를 들어 1, 3, 5, 7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면 A 합 B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중복되는 애를 그러니까 중복되는 애를 한 번만 세서 쭉 다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 2, 3, 5, 6, 7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이제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2번째 교집합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2번째 교집합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기호로 따진다면 어떤 식으로 쓰냐면 A, 교, B 이렇게 써요. 저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 오늘도 병이 도졌어요. A, B. 자, 교집합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양쪽에 동시에 마치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애들만 교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집합 표시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리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어디가 교집합이 되냐고? 바로 여기요. 가운데 부분이요. 조금만. 이렇게 오늘따라 필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B가 필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디라고요? 여기요. 여기. 동시에 포함되는 애만 교집합으로 칩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한번 봐봐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B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보통은 연산교를 줄여서 A 합B, A 교B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A 교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둘 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애는 누구누구야? 1, 3밖에 없죠. 그래서 1,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애당초 그리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시는 게 좀 더 편하긴 해요. 여기에 1, 3이라고 하는 애가 둘 다 동시에 가운데에 들어있으니까 1, 3을 가운데다 쓰고 여기에 나머지 2, 6 이쪽에는 5, 7 이렇게 써서 그죠? A집합은 뭐예요? 1, 2, 3, 6이요. B집합은 뭐예요? 1, 3, 5, 7이에요.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표현을 하는 게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뭐 복잡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합집합, 교집합이요.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라는 애가 순수하게 나오는 집합의 연산 기호들입니다. 다른 연산 기호들은 그냥 부수적인 내용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연산 기호들끼리는 어떤 게 성립하냐면 먼저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교환법칙과 그리고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제가 옆에 붙였었는데 살짝 밑에다가 분배법칙을 쓴 이유가 뭔지 보여드리자면요. 자, 교환법칙 같은 경우는 이런 거. A 합 B가 B 합 A 또는 A 교 B가 B 교 A 이런 식으로 앞뒤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건요. A 합 B 합 C에서 앞에를 먼저 계산하는 거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A 교 B, B 교 A. 결합법칙은 A 합 B 합 C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아니면 A 합 B 합 C 뒤를 먼저 계산하는 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교 B도 똑같아요. 교 C. 그 다음 여기는 또는 A 교 B 교 C. 그리고 제가 지금 밑에다가 쓰려다가 옆으로 옮긴 건데요. 뭐냐면 분배법칙이에요. 예를 들면 정말 단순하게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A에다가 곱하기 B 더하기 C는 뭐예요? 너 또 시동 걸면은 일어나 있어 그냥. 어떻게 돼? A, B 더하기 A, C 이런 형태로 분배하는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얘는 사실 누구를 분배해 주는 거냐면 A 곱하기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뒤에다 통째로 나눠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형태로 분배가 되는 거야. 그치? 집합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자, A 합 B 교 C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배할 수 있다고? 요 앞에 있는 연산 기호까지 통째로 뒤에다가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식이 나오냐면 A 합 B 교 B 합 A 합 C 이렇게 나와요. 색깔 바꾸니까 별로다. 그냥 쓸게요. A 합 B 교 A 합 C 이렇게 뒤에다가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뒤에다가 연결해 주는 것도 똑같이 A 합 B로 갈게요. A 합 B에다가 교 C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A 합 B 교 C 합집합만 분배가 가능한 게 아니라 교집합도 분배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A 교 C 합집합 B 교 C 이런 형태로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글씨 크기가 뒤집고
A 교 C 합집합 B 교 C 이렇게요. 항상 어떻게? 분배가 되는 애랑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기호를 확인하세요. 가운데에 있는 기호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때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집합이라고 하는 기호까지 분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연산 기호는 끝까지 남아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면 합. 기호가 모두 다 같으면 결합법칙을 쓸 수 있어요. 기호가 모두 다 같으면 결합법칙 쓸 수 있어요. 기호가 서로 다르면 분배법칙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고 하나 더 여기 위에다가 좀 간단하게 적자면 만약에 A와 B가 A랑 B랑 교집합을 한 그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얘는 마치 공약수가 없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서로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두 집합은 서로소 관계이다. 서로소라고 합니다. 서로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랑 B랑 아예 겹치는 부분이 1도 없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서로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성질에 대해서 이제 뒤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간단하게 적자면 봐봐. A랑 공집합이랑 서로 합집합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하게 되면 뭐가 돼요? 공집합이 되겠죠. 이건 뒤에다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써드릴 거예요. 그냥 이 정도 간단하게만 보세요. 말고는 교환법칙, 분배법칙 그런 것들. 당연히 난 말인데 너무 당연해서 제가 쓰지도 않고 넘어갔는데 A 합 A는 A고요. A 교 A도 A예요. 그다음 또 굳이 얘기하자면 이 공통 부분인 A 교 B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A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애가 A 합집합 B라는 애에 대한 부분집합이 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기본적인 성질들인데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충분히. 두 번째 넘어갈게요. 또 뭘 배울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쯤인가요?
차집합 볼 겁니다.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차 형태로 생겼어요. A 빼기 B요. 근데 얘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대부분이냐면 A라고 하는 애의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면 마치 애플 로고 모양처럼 B가 없는 애를 만들어서 빼는 게 아니라 B에 속한 A의 원소들을 다 제외한 애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 빼기 B라고 하는 애가 A에서 A 교 B만큼을 뺀 거랑 똑같습니다. 차집합이 먼저가 아니라 여집합이 먼저인데 상관없어요. 자, 3. 전체 집합. 최집합을 이용해서 차집합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집합을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그 기호로 표현할 때는 대문자 U를 크게 써요. 영어로 치자면 얘는 universal인가? set이라고 해요. universal set. 그래서 universal set이라고 해서요. 뭐냐면 자, 여태까지는 A라는 애, B라는 애만 쳤다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이 어떠한 큰 테두리를 주는 거야. 어떠한 하나의 큰 테두리를 줘서 전체 집합 큰 테두리를 줘서 이 테두리 안에 A랑 B랑 존재합니다 라고 제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체 집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X바 X는 50 이하의 양의 정수 뭐 이런 형태로 이때 A라고 하는 애가 그 50 안에 들어가는 X바 2의 X는 2의 배수 이런 형태로 그러면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2의 배수만 따지면 되니까 전체 A 집합의 개수는 25개 원소의 개수는 20, 이런 형태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한을 주는 거예요. 왜 제한을 주냐면요. 바로 저 여집합 때문인데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기호로 표현할 때 C라는 애를 위첨자에 작게 씁니다. 영어로 치자면 C라고 하는 애는 컴플리먼트라고 해요. 컴플리먼트. 근데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애가 뜻이 뭔가요? 혹시 아세요? 보완하다, 보강하다. 그쵸? 근데 그 보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확대해서 본다면 A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을 그죠? 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라고 하는 애는 어떤 거냐면은 부여자를 써요. 부여자. 그러니까 뭐냐면 A가 아닌 애들. 뜻을 뜻하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not A예요. A가 아닌 애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졸고 있는 아이야? 내가 졸기 전에 일어나라고 얘기했지 않았니?
일어나라고. 일어나시라고. 만약에. 자, 이런 형태로 생각해봐. 우리 반 밖에 사람이 몇 명일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몰라요 예요. 그렇지 않아? 왜? 어디를 제한으로 뒀는지 모르잖아. 만약에 2층 밖에 2층을 기준으로 아니 여기 4층이라는 학원을 기준으로 4층에서 우리 반에 있지 않은 애들을 셀 수도 있을 것이고 이 4층 전체에서 우리 이 교실을 제외한 나머지를 셀 수도 있을 거고 건물로 세도 되고 동으로 세도 되고 구, 시, 나라, 지구 아니면 우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즉 만약에 전체 집합이라는 제한을 걸지 않는 상태에서 A를 본다면 A의 여집합을 보게 되면 이 여집합이 어디까지 속해 있고 누가 누군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전체 집합을 정의해서요. 반드시 전체 집합을 정의해서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바로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A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이 있다면 요 바깥쪽이 A의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저 차집합이라고 하는 애를 좀 더 다른 형태로도 써먹을 수 있긴 합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몇 페이지? 140페이지에 있어요. 요 내용이랑 같이 해서 뒤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집합의 연산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애들인데요. 얘랑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저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그 내용 요 아이는 통으로 외워도 됩니다. 마치 구구단 외우듯이 통으로 외워도 됩니다. 자, 전체 집합에 대한 의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봐봐. A가 아닌 애들이랑 합하면 뭐가 돼요? 생각해봐. A인 애랑 A가 아닌 애랑 다 더하면 뭐가 되냐? 뭐가 돼요? 전체 집합 되죠. 전체 집합 되죠. 거꾸로 물어봅시다. A랑 A가 아닌 A의 여집합이랑 교집합하게 되면 그럼 뭐가 나와요?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나랑 내가 아닌 거에 공통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공집합이네요. 또 당연한 얘기인데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거꾸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되겠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되겠죠.
요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저기 뭐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전체 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뺀 값이다. 그쵸? 전체 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뺀 값이 A의 여집합이다 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 마지막 지금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니까 저 차집합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요. A 빼기 B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얘기한 이거네요. 요거가 합쳐서 얘랑 합쳐서 A 빼기 A 마인 교 B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A 교 B의 여집합과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잘 봐봐. 봐봐. 여기다 보여줄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잉. 아, 위트라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잉. 뭐 요건 그리고 지울 거다잉. 전체 집합에 대해서 A와 B가 있는데 지금 요 애가 얘랑 똑같은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A는 어디야? 얘거든? 여기서 지금 교집합 전체 A와 B에서 B의 여집합 부분이면 여기죠? 그죠? 이 아이의, 요 아이와 요 아이의 공통 부분을 계산한다면 뭐만 남을까? A와 B에서 공통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얘랑 여기에 공통 부분이라서 뭐 만든다? 여기. 여기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색칠이. 그 140페이지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140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은 한번 개념 노트에다가 옮겨서 그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를 더 적었네요. 저기다가는.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A 합 B에서 순수하게 B 영역만 빼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거.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하나 꼭 집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차집합의 성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차집합의 성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아까 지금 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그 형태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다시 해주자면 만약에 저 밑에 있는 참고 내용인데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와 같은 표현은 A랑 B랑 교집합하면 A가 나와요. 또는 A랑 B랑 합집합하면 B가 나와요. 흡수돼서 사라져요. 그 안에 일부이기 때문에. 또는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됩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이런 형태로 바꿔서 표현해요. 다음
이제 얘네들을 뒤집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자, 이런 형태로 만약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좀 크게 그리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B집합이 있고 그 B집합 안에 A집합이 있다. 그럼 지금 1번 맞는지 확인해봐. A랑 B 사이에 교집합은 A밖에 없죠. A랑 B랑 합집합하면은 당연히 B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A에서 B가 아닌 애들을 남기면 없어요, 그런 거. 또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A의 여집합과 B를 합집합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나와요. 잘 봐봐. 이거는 이걸로 살짝 보여줄게. A의 여집합은 여기고요. B의 여집합인 부분은 여기예요. B는 여기에 이쪽이에요. 그래서 합집합하게 되면은 모두 다 칠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렇게도 뒤집어서 A를 뒤집은 모양, A를 뒤집은 애랑 B를 뒤집은 애를 거꾸로 생각하신다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그 드모르간이라고 하는 그 연산 기호가 그 방법을 배우거든요. 그거 배울 때 이제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성질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A와 B가 서로 소인 조건은 뭘까? 당연히 A에서 B를 빼면 A가 나오겠죠. 상관없으니까. 응? 그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따로 떨어져 있다면 A가 B의 여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일 거다. 뭐 이런 애들. 이런 게 A 빼기 B잖아.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형태. A, B 문자를 바꾸셔도 돼요. 이게 서로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질 정도 됩니다. 자, 칠판에다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다 쓰셨나요? 정리됐을까요? 다 정리됐어요? 괜찮아, 다 적었어. 이거 지우고 이제 문자로 넘어가도 될까? 자, 33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이거 한번 싹 정리할게요. 지울게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차. 보통 이제 여차라고 하는데 제가 차여로 적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36번 보자. A 합 B를 구하래요. 336번에 1번 뭐예요? A, B, C, D, E. 그죠? 2번은요. 6의 양의학수니까 1, 2, 3, 6과 3, 6, 9에 다 합쳐주면 뭐예요? 1, 2, 3, 6, 9. 그죠? 1, 2, 3, 6, 9. 3번 사이하의 자연수 1, 2, 3, 4. B라고 하는 애는 저 형태가 뭐냐면 저 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들이에요. 지금 336번에 3번에 B라고 하는 애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2랑 1입니다.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애들만 챙기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이하의 자연수에다가 합쳐주시면 뭐예요? 마이너스 2, 1, 2, 3, 4. 이렇게 합집합 적어주실 수 있겠죠?
337번 교집합은 너네가 한번 해보시고요. 338번에 서로소인 거를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맞아요. 겹치는 거 없어요. 니은은? 아니죠. 니은은 아닙니다. 2가 겹치는 게 있어요. 디귿은요. 1이 무조건 나와요. 리을. 맞는 말이죠. 서로소예요. 339번. 너네가 해보시고요. 전체 집합이 20 이하의 소수. 그럼 먼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전체 집합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부터 구하시면 돼요. 2, 3, 5, 7, 11, 13, 17, 19라고 하는 애 중에서 A라고 하는 애가 2, 5, 11, 17, B가 5, 7, 17, 19일 때 A, B, A-B 이런 거 다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340번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하나하나 천천히 해봅시다. 1번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자기 자신이랑 여집합이랑 교집합은 없다고. 그럼 2번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걷어내고 남은 애들은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죠. 어? 전체 집합에서 A가 이만큼 있으면 A의 여집합을 덜어내고 남은 애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A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하게도. 3번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그죠? 3번도 맞는 말이죠. 4번은요? 아까 보여드렸어요. 이거 따로 이름 붙인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차집합의 성질. 차집합의 성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집합의 성질. 그대들 잘 봐봐. A-B라고 돼 있으면 이 마이너스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마이너스 뒤 차라고 하는 연산기호 뒤에 있는 집합에다가 여집합 기호를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틀립니다. A-B라고 하는 애가 A의 여집합, 교집합 B는 이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여집합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차집합 뒤에, 차기호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 기호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5번이 틀렸죠? 응? A 교집합 B는 저 A의 부분집합이잖아요. 큰 거랑 작은 거랑 합집합하면 뭐가 돼? 큰 게 남아. 그치? 그렇다면 A에서 합집합 A 교 B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죠. 거꾸로 A 교집합 A 합 B는 뭐가 되게요? 전체 얘보다 큰 거에서 A가 되죠. 이것도 적어두세요. 이거 뒤에 아까 그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분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이라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다가 뒤에 두 가지를 더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가 이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뒤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흡수법칙이라고 합니다. 총 5가지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좀 이따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풀리는 게 좋아요? 4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정수 뭐 그런 식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열되어 있는 애들을 원소나열법 형태로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1번 뭐라고요? 일단 A라고 하는 애가 357 B라고 하는 애는 5678 C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1, 2, 3, 4, 62 이렇게 다 써놓고 그리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A라고 하는 애를 굳이 분배법칙으로 안 하고 얘네들 다 더해요. 얘네들 합치면 뭐야?
1, 2, 3, 4, 5, 6, 7, 8, 12 중에서 A의 교집합에 포함되는 애들은 얼마? 5, 7이구나. 아, 3, 5, 7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2번도 똑같이 그걸 먼저 다 원소가 뭐가 있는지를 다 구해 놓고 나서 보시면 간단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필수 예제 2번. 서로소인 집합. 뭐 서로소가 무슨 말인지 알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3번. 여집합과 차집합. 이것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넘어갈게요. 이 정도쯤이야. 자, 그래서요. 필수 예제 4번이요. 앞으로 너네들이 가장 문제를 풀게 된다면 무조건 어떤 형태로 푸는 습관을 들여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4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지금 비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1, 2, 4, 5가 있고요. 그 다음 A, 교, B가 2하고 5. 그 다음 A 합 B가 1, 2, 3, 4, 5, 6, 7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집합이 2개 되어 있으면 무조건 걸쳐서 그려요. A랑 B랑 이렇게 걸쳐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교집합을 먼저 찾아보세요. 교집합이 2랑 5니까 여기다 2하고 5를 쓰고요. 남은 애들 중에서 B를 채워주시면 되겠죠? 1하고 4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A 합 B 이 전체가 1부터 7까지 다 나와야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애들은 다 A 왼쪽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집합 A를 구하여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 3, 5, 6, 7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항상 구역을 나눠서 생각하십시오. 거기 밑에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집합의 원소가 주어진 문제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 필수예제 5번은 이번엔 한번 해볼게요. 필수예제 5번에 A라고 하는 애가 2, 3, A제곱 더하기 4고요. B라고 하는 애가 A 더하기 1, 4, 2A 더하기 3인데요. 여기에서 A교 B라고 하는 애가 2랑 5가 나와야 된대요. A부터 체크해봐. 요 애는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기 때문에 A의 부분집합에서 2랑 5가 있어야 돼요. 아! A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애가 5구나. 그러면 A라고 하는 값은 뭐가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여기다 4를 붙여봐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A가 1이라고 한다면 이 집합은 B라고 하는 집합은 2, 4, 5가 될 거고요. 2랑 5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는 B라는 집합은 0, 4, 1, 1, 4가 돼서요. 2랑 5가 교집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구나? 1이구나 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필수예제 6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거.
1번은 바꿔봐. 뭐로 바뀌어야 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랑 똑같아? 공집합이랑 똑같아. 그럼 A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고 하면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 되는 거야. 틀린 말이 되는 거잖아. 이걸 맞도록 바꿔봐. 어떻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C를 떼면 돼요. 반대로 해도 되고요. 그쵸? 방금 전에 지금 두 분이 얘기했는데, 자, 전체 집합이 A의 부분집, 요기로 바꾸거나, 아니면 A가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C를 떼면 돼요. 2번은요? 2번 맞는 말, 틀린 말? 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렸어. 왜 틀렸을까? 왜 틀린 것 같아? 왜 틀린 것 같아? 저기, 나 질문하면 뭐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입 다물고 있지 말라니까? 뭐라고? 넌 어떻게 생각해? 왜 틀린 것 같아? 펜다그램으로 그려봤니? 그렸니 혹시? 그래서 그 밑에 그려봐봐. A랑 B 사이의 관계를 그려보라고. 그냥 무조건 야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라고 전체 집합 그리고 어? 전체 집합 하나 잡아서 A랑 B랑 걸쳐서 그리라고 요거라고 이게 기본 형태라고 이 상태에서 보자고 A 합 B가 뭔데 A 합 B가 뭐야 이 전체 여기잖아 여기 A는 어디야 여기잖아 전체가 요 일부에 포함된다 말 돼 안 돼? 어? 그래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야지 모르겠어요 오는 많이 곤란하지 않을까? 3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지원아? 3번이요 3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3번 어디야? 3번 어딘데? 3번 여기 아니야? 3번 여기 아니야 여기? 어? 얘가 B에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어 맞는 말일 것 같아 틀린 말일 것 같아 그 지금 네가 이게 대답을 잘못한 이유는 저 A 교 B가 어딘지를 지금 잘못 체크한 거니? A 교 B가 아니라 A 빼기 B로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색칠되어 있는 걸로 보면 4번 4번 틀렸죠? 전체 집합이랑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과 교집합이 되든 간에 무조건 걔만 남습니다. 5번은 무조건 틀렸고요. 예.
자, 필수에서 7번. 이건 외워서 푸는 겁니다. 외워서 풀어도 됩니다. B가 A의 부분집합이래요. B가 더 작대요. 그럼 성립하는 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5번입니다. 1번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1번은 그럼 뭐로 바꿔요? A가 맞아요. 죄송합니다. 1번이 맞아요, 1번이. 1번이 맞는 말입니다. 1번이 맞는 말이에요. A 교비가 B예요. 2번, A와 B는 A죠. 3번, A에서 B 빼면 도나스 모양 남아요. 4번, 도나스 모양 비어요, 이번엔. 5번, 네, B의 여집합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필수예집 8번. A교 X는 X고요. A의 부분집합인데 A 빼기 B 합 X는 X래요. A 빼기 B라고 했을 때 남는 A, B, C라는 원소는 모두 다 X에 포함된대요.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 집합의 개수 몇 개? 4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들아, 제발 부탁인데. 제발 한 가지 당부 겸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 막말로 중학교 1학년 거 앞에 있는 분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뭐다라는 것만 알려줘도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거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럼 이 부분이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뭐밖에 안 되는 거야? 개념이 약한 거야. 개념이 없는 거야. 알겠니? 앞에서 니네들 되게 내가 여기 칠판 한 바닥에다가 좀 일부러 큼직큼직하게 적어서 꽉꽉 채웠었던 것처럼 그 한 바닥 형태로 너네가 쓸 수 있게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 된다. 알겠니? 이게 또 다른 사칙연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행렬은 앞으로 안 나와.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자면 행렬은 그러니까 공통수학 원 그 끝부분에서 잠깐 반짝하고 수능에 나올까 말까 하고 안 나와요. 안 써요. 그거 안 나와. 니네가 공대를 만약에 안 가잖아요? 그럼 더더 필요가 없어요.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공대에서 써먹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공대 쪽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니네가 수학을 이제 손을 떼기 전까지는 계속 나와요. 마치 구구단처럼 마치 곱셈 어떻게 하는지 나눗셈 어떻게 하는지 덧셈 뺄셈 어떻게 하는지 기억했던 그때처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런 연산 기호, 연산 성질, 그다음 연산 법칙들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나옵니다. 반드시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반드시 머릿속에서 집어넣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니? 알겠냐고. 알겠어요? 아이고 되다. 오늘 이상하게 피곤해요. 왜지? 오늘 되게 니네가 쳐져서 그런가? 내가 쳐져서 니네가 쳐지나?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처지지? 아까 내가 별표 치고 이거 참고라고 했던 그 페이지 140페이지였을 거예요 아마. 그 140페이지 안에 있는 개념은 참고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 페이지 통째로 다 몽땅 다 필수입니다. 참고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싶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하나 직접 내가 그린 걸 눈으로 보고 넘기지 말고 너네들이 직접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절대 까먹지 않고 써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산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앞에서 했던 거랑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연산 집합에 대한 연산법칙이요. 첫 번째가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었어요. 교환법칙. 뭐라고? A 합 B가 B 합 A 또는 A 교 B가 B 교 A 이렇게 표현하는 거. 두 번째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결합법칙.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였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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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B, 합, C라고 하는 것과 A, 합, B, 합, B, 합, C라고 하는 것과 서로 같은 겁니다. 거꾸로도 성립해요. A, 교 B, 교 C. 거꾸로가 아니죠. 교집합도 성립합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 그 다음 모두 성립한다고요? 분배법칙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분배법칙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분배법칙. 글씨가 지들 멋대로야. 자,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요? 서로 기호가 다를 때 어떻게? 저 기호까지 통째로 뒤에다가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가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 교집합, B 합집합 C도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에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도 다시 한번 할게요. 뭐라고요? 흡수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흡수법칙이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교집합과 합집합 사이의 관계 같은 느낌인데요. 뭐야? A 합 A와 A 교 B를 합집합하게 되면 A가 남는다. 얘도 분배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요. 분배법칙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A 합 A 교 A 합 B예요. 그래서 네, 크게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A 교집합 A 합 B는 마찬가지로 A 나옵니다.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기억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십시오. 여기 글씨가 자꾸 삐뚤빼뚤하지. A 합집합 A
교집합 B가 아니다. 흡수 법칙이라고 나오는 것들. 마지막. 이제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프랑스 사람이니까 어쨌든 유럽 사람이겠죠. 유럽 사람 중에서 좀 높은 계급의 사람 그 모르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찾아낸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여집합 기호도 분배가 가능해요. 무슨 소리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를, 자, 왜 글씨 크기가 자꾸 이렇게 지도 뭐 때문이야? A 합집합 B에 대한 여집합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C를 여집합, 뒤집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분배하는데요. 그냥 분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분배하냐면 기호에도 영향을 줘서 뒤집어요.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보여드리자면 항상 A와 B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을 때 A합 B의 여집합 어디야? 이 바깥쪽 전체죠. 근데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 요 A를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B의 여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겹치는 애들은 누구야? 완전 바깥에 있는 애밖에 없어.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성립합니다.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누구?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기호로 바뀝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것도 가능해요. A-B의 여집합. 얘는 뭐야? A 교 B의 여집합에 대한 여집합이 되거든요.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런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몇 페이지? 그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성질들, 뭐 A합 A는 A, 아니면 A합 공집합은 A, 뭐 이런 거 있죠. A합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아니면 A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A교 A의 여집합은 공집합, 뭐 이런 것들. 아까 했던 성질 같은 것들과 여기 있는 연산 법칙을 합쳐서 뒤에 나오는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필수예제 9번부터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차근차근. 자, 필수예제 9번.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을 간단히 하랍니다. 1번 뭐래야? A 교집합 A 빼기 B의 여집합이래요. 자, 아까 내가 했던 거 그대로 차집합의 성질에서는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던가 저 교환, 결합, 분배, 흡수 다 못 써요. 차집합 기호가 있을 때는요. 무조건 반드시 무슨 기호들만 있어야 되냐면
합집합, 교집합, 기호들만 있어야지 여기 있는 연산 법칙에 의해서 식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요, 반드시 어떻게 바꿔주고 시작해야 되냐면 안에 있는 애를 A교, B의 여집합으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합니다. A교, A의 여집합, 합집합 B. 다음 이제 누구를 A교라고 하는 애를 기호가 다르니까 분배합니다. 그러면 A교 A의 여집합, 합집합 A교 B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A교 A의 여집합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공집합이라고 했었죠? 공집합과 어떤 애의 합집합은 그 어떤 애가 남겠네요.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거를 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A 빼기 B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덩어리를 하나로 보고 그 덩어리의 여집합, 교여 나와 있으면 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A에서 A 빼기 B인 이만큼을 제외한 남은 애들은 당연히 A 교 B가 될 거다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 정리하여라 라는 멘트가 들어갔으면 반드시 노란색, 저 흰색부터 노란색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같이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같이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자, 9번은 9-1번이었고요. 9-2번. 이번 식이 어떻게 되죠? A의 여집합, 합집합, B-A의 여집합. 간단하게 하기 전에 항상 차집합이라고 하는 기호는 어떻게 바꾸라고?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B, 교, A, 여. 자, 그럼 이제 뭐 해? 드모르간의 법칙 써야죠. 그럼 A의 여집합, 합집합, B여, 합, A. 그 다음 뭐해? 자, 뭐 보고 구분하라고 그랬냐? 연산 기호가 서로 같으면 무슨 법칙 쓸 수 있고, 교환 결합 쓸 수 있고, 그건 뭐야? 연산 기호가 다르면 분배 법칙 쓴다. 그럼 지금 얘는 뭐예요? 교환 결합이에요. 교환 결합을 이용해서 A의 여집합, 교환 법칙 먼저 A 합 B의 여집합. 자, 결합 A 여 합집합 A 합 B의 여.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의 여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뭐가 나온다고? 전체 집합 나온다고. 이게 바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니네 계속 입으로 뻐끔뻐끔 타셔야 돼요. 알겠지?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의 여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뭐가 나온다고? 전체 집합 나온다고. 전체 집합이랑 어떤 집합이랑 합집합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 집합 나오겠죠. 됐죠? 3번 가겠습니다. 3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B 빼기 중괄호 B-A의 합집합 B-A의 여집합. 자, 선생님 B 빼기 분배 법칙 가능 안 해요. 그거 하지 마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합집합, 교집합, 기호에서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 다음에 흡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 모든 것들이 성립합니다. 차집합 이런 거에서는 제가 성립한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바꿔줘라?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B 빼기, B교. 아니야, 얘는 나중에 바꾸자.
얘는 조금 이따 바꾸자.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B, 교, A, 여. 합집합. B, 교, A. 이제 이걸 쓸 수 있어요. 뭐? 이제 분배 쓸 수 있어. 보여? 분배 보여? 분배 보여? 어디 보여? 뭐 보여? 비교 보여? 비교 보여? 어? 비교 보여? 비교 보여? 이제 비교 쓰면 돼. 자, 그럼 어떻게? 얘는 B 빼기. 어떻게 쓰라고? 비교 A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바꾸라고. 요 가운데 있는 기호를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B 빼기 B 교 전체집합. 자, 전체집합이랑 어떤 특정한 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뭐가 나와? 그놈 나와. 그래서 B 빼기 B 공.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 이게 내가 지금 이걸 한 줄 한 줄 설명할 때마다 뭘 썼는지를 어떤 법칙을 어떻게 썼는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지금 C가 안으로 들어갔네? 얘 무슨 법칙? 몇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5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어? 드모르간 C를 나눠줬잖아. 드모르간. 그다음에 여기서 자, 얘는 뭐 여기서 이쪽으로 뭐가 바뀌었어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해봐. 뭐가 바뀌었어? 자리가 바뀌었잖아. 그치? 자리만 바뀌었네. 따로 바뀐 거 없지. 자리가 바뀐 건 우리 무슨 법칙? 교환 법칙. 자, 그럼 세 번째 얘는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네. 괄호의 위치가 바뀌는 걸 우린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성질 이용하는 겁니다. 성질 그냥. 집합의 성질. 연산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법칙이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건 뭐예요? 제가 이게 따로 이름 부른다고 했죠. 뭐라고? 차집합 성질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빼기를 교여 형태로 바꾸는 거를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했잖아. 다음 이건 뭐야? 뭐야? 분배. 일방통행 아니라 그랬어. 등호는 쌍방이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성질이죠? 이거. 성질이죠. 전체 집합으로 바꾸는 거. 여기도 성질이죠. B에서 B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공집합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이 차집합의 성질이라던가 분배 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뭘 이용해서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10번 같은 문제가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참고 아니라고 무조건 외우라고 했던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C 합집합 BC 교 A 합 BC 중괄호 교 A 가 공집합이래. 뭐 해야 돼? 뭐 보여? 뭐 보여?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부호가 다른, 뭐야, 기호가 다른 게 보여. 기호가 다른 게 보여. 그러면 뭘 쓸 수 있는지부터 봐야 돼. 뭐부터 봐야 돼? 분배 가능? 분배 가능? 이걸 봐야 돼. 분배 가능해? 같은 애 있어 없어? 같은 애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뭐 이용해서 분배 이용해서 A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어이?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뭐야? 공집합이죠. 공집합이랑 어떤 집합이랑 합집합하게 되면 그 어떤 놈만 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B의 여집합 교 A인데요. 자, 자리 바꿔. A 교 BC예요. 차집합의 성질 써봐. 차집합의 성질 쓰면 교여는 차다라고 했었죠. 어? 교여는 차예요. 얘가 뭐래? 공집합이래.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A랑 B랑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적어. 자, 구역이 4개로 나눠지는 거야. 전체 집합으로 표시를 안 했다 뿐이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네 번째 영역 4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물론 이 문제에서는 네 번째 영역에 대한 언급을 안 했어. 지금 A 빼기 B 하게 되면 몇 번째 영역을 부르는 말일까? 어? 미친 사람인가? 그럼 교집합이잖아, 여기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공집합이래. 그럼 첫 번째가 어떻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건 A가 몽땅 다 요 안에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걸 벤 다이어그램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해되냐? 아, 뭐구나. A는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납득할 수 있다고요.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그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대칭 차집합. 그다음에 배수연산이라고 나와 있는 건요. 참, 그, 여러 가지, 뭐지? 새로운 규칙을 이용한, 새로운 연산기호? 새로운 규칙을 이용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바로 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A와 B가 있을 때 어떤 애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냐면 요 교집합을 제외한 아니 요런 그 갈라진 엉덩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런 모양 요런 형태로 이제 생겼다. 이게 X 쓰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이런 애가 대칭 차집합인데요.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A 합 B에서 A 교 B를 빼내요. 또는 A 빼기 B와 B 빼기 A를 서로 합집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럼 새로운 연산 기호는요. 세모, 네모, 뭐 별표 아무거나 이용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주로 얘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애들이 성립하는데 기본적으로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A 연산 B랑 B 연산 A랑 서로 같은 애예요. 그다음 거기서 나오는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성립합니다. A 연산 B와 연산 C라고 하는 데나 A 연산 B 연산 C라고 하는 애랑 똑같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해요. 분배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얘는 분배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형태를 보면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색칠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A랑 전체 집합이랑 연산하면 A의 여집합 나와요. 왜? 생각해봐. 여기 전체 집합에서 A와 전체 집합이 겹치지 않은 애만 색칠해준다. A 여집합이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을 연산하게 되면 전체 집합 나옵니다. A랑 A의 여집합이랑 겹치지 않은 부분만 색칠하게 되면 다 칠하게 돼요. 그래서 A에다가 A를 연산하면 공집합 나와요. 왜요? A라고 하는 애에서 A라고 하는 애를 빼고 겹치지 않은 애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공집합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은데요. 이거는 지금 이거 책에 없는 내용들이다? 쓰고 외워야 된다? 여기 있는 이것들. 얘 교환법칙. 얘 결합법칙. 부매법칙은 성립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에 대한 성질들 중에서 요런 애가 있으면 얘 말고 하나 더. A 연산 B가 C라고 하는 애를 만족하면 A 연산 C는 B입니다. 그래서 A와 공집합을 연산하면 A가 나오는 겁니다. 뭐 세모로 적으셔도 돼요. 별 대신에 세모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냥 전 취향상 세모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A에다가 연산 A 교 B 하면 뭐가 될까? A와 B에서 A 교 B 요만큼이 겹쳐지고 겹쳐지지 않은 애만 칠하면 되니까 얘는 A 빼기 B라고 나타낼 수도 있게 돼요. 뭐 이런 형태로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오늘 참고하십시오. 참고. 예, 여기 요 놈이 참고예요. 참고. 자, 1번. 특강 1번 한번 문제 봅시다. 전체 집합의 두 모든 집합에 대하여 연산 세모라고 하는 연산을 대칭 차집합이네. 자, 1번 맞아 틀려? 자, 1번 맞아 틀려? 맞아. 2번은 그럼 맞을까 틀릴까?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이랑 서로 간의 여집합 관계잖아. 서로 간의 여집합 관계잖아. 여집합 관계인 애들끼리 연산하면 무조건 전체 집합 나와. 그럼 1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2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3번 맞아요. 3번 여기 있다. 4번 맞아요. 여기 있다. 5번 A의 여집합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지금 내가 알려준 이 하나, 둘, 셋, 넷을 알고 있다면 지금 저기 있는 보기 보자마자 선생님이 알려준 적 없는 부분에 띡 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374번도 한번 봐봐요. A 큐비 그러니까 A 연산 B 연산 A. A 연산 B 연산 A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순서대로 칠해봐요. A 연산 B 하면 뭐야? 여기요. 그 다음에 연산 A를 다시 한번 해주면 뭐가 돼요? A랑 연산하게 되면 색칠하는 부분에서 겹치는 건 빼주고 겹치지 않은 애를 칠해주면 테크놀로지야. 뭐야? 자, 테크놀로지야. A 연산 B에다가 A를 연산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B가 나오더라. 테크놀로지야.
맞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까지 다 쓰세요. 책에다 쓰든, 개념은 노트에다 적든, 노트에다 옮겨 적어주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필요한 성질들입니다. 대칭사집합은 너무 유명한 애라서요. 얘는, 네, 대놓고 외워도 돼요. 그리고 활용 여지가 낮아요.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외워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가끔, 정말 가끔 나오는 것 중에서. A 연산, A는 뭐라고? 공집합이죠. 그럼 A 연산, A에다가 연산, A는 뭐예요? 이 두 개가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랑 공집합이랑 연산하면 A죠. 그럼 이런 식으로 A 연산, 도도도 연산, A가 몇 개? 2n개면 뭐? 공집합이고 2n 플러스 1개면 뭐가 된다고? A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나요? 예, 뒤에 있는 배수약수집합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세요. 배수집합, 약수집합 연산. 그렇구나.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요. 자, 1번. 2의 배수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을 합집합한대요. 계산 가능해, 불가능해? 계산 불가능해요. 그냥 저대로 냅둬요. 그럼 뭐 해요? 분배하세요, 분배. 자, A 2의 배수와 3의 배수에다가 교집합 A 4의 배수집합이 돼요. 분배하게 되면 뭐예요? 2의 배수와 교집합 4의 배수. 그리고 합집합 3의 배수와 교집합 4의 배수. 야,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여기서 그 배수집합에서 이 교집합 기호는 뭘 뜻해요? 공배수요. 공배수 집합입니다. 둘 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건 공배수 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A의 4제곱, 그리고 여기는 A의 12. 그래서 얼마? 합집합하게 되면 누가 더 커요? 12의 배수는 12, 24, 36, 48, 60, 72, 84, 96, 108 이런 애들로 올라간다면 얘는 뭐야? 4, 8, 12, 16, 20, 24, 28, 32, 36 다 뭐야? 얘를 12의 배수인 애들을 포함하고 있잖아. 뭐가 된다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대칭차집합은 그냥 요거 다 적으셨나요? 배수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교집합은 공배수다. 교집합은 공배수다. 요것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칭차집합의 성질은 이따시만큼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웁니다. 여기만 지웁니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마지막, 집합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집합 연산의 가장 마지막 내용, 바로 무엇이냐면, 원소의 개수를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 N, A 합 B. 자, 합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NA 하면 뭘 세는 거야? 어딜 세는 거야? 1번과 2번을 세는 거죠. 맞아, 틀려? 맞죠? 그럼 NB라고 하는 애는 뭘 세주는 거야? 2번하고 1번하고 3번이죠. 죄송합니다. 3번이고요. 여기는 2번하고 3번을 세주는 거죠. 그지 맞지? 1, 3, 2, 3 이렇게 세주는 게 A의 집합의 개수, B의 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 근데 N, A, 합, B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얘네들을 그냥 더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이야. 얘가 남네. 남은 애를 빼줘야겠지.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서로 더해주고 빼기 A 교비를 빼주는 겁니다. 다음. 그럼 만약에 3개짜리는 어떨까? N, A, 합 B, 합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얘도 보여줄게. 얘도 똑같이 보여줄게. 3개짜리가 똑같이 겹치도록 하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 그 미술 시간에서 봤었나? 그 삼원색 막 이런 거? 삼원색 모양 이런 모양 그리잖아 막. 그치 그치? 그래서 번호 적어주면 여기가 뭐 1, 그냥 쭉 여기 겉에서 또 들어갈게요. 2번, 3번, 4번, 5번, 6번이고요. 가운데를 7번이라고 하겠습니다. A집합, B집합, C집합.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N, A합, B합, C. 이 전체는 1, 2, 3, 4, 5, 6, 7 하나씩만 이 영역당, 구역당 한 번씩만 세주면 되는데 N, A 하게 되면은 뭐예요? 집합 표시로 할게요. 뭐예요? 1, 4, 6, 7입니다. B는요? 2, 4, 5, 7입니다. C는요? 3, 5, 6, 7입니다. 자, 우리는 위에서 배웠던 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익혔기 때문에 얘를 뺄 준비를 하면 될 거예요. A 교 B를 빼고 B 교 C를 빼고 C 교 A를 빼보자. 그럼 A 교 B는 뭐예요? A, B 겹치는 애는 4, 7. B, C는 5, 7. CA는 6, 7. 봐봐. 잘 봐봐. 자, 지금 여기 1 하나, 2 하나, 3 하나, 4가 2개, 5가 2개, 6이 2개, 그리고 7이 3개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요거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4 하나와 7 하나를 빼고 5 하나와 7 하나를 빼고 6 하나와 7 하나를 빼버리면 이번엔 또 무슨 상황이 발생합니까? 7이 없네요. 그럼 7번 영역에 해당하는 애를 한번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식을 적어주신다면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빼기 NA 교비 빼기 N 비교 C 빼기 N
C교 A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된다고요? 더하기 A교 B교 C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한 개짜리는 다 더하고 하나의 집합에 대해서는 싹 다 더해주고 그 다음 두 개끼리 교집합 된 애들은 싹 다 빼준 후에 세 개끼리 교집합 되어 있는 애를 다시 더해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지저분한 식이지만 N, A 합, B 합, C 합, D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짜리 다 더해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빼기 교집합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빼주고 더하기 3개짜리 교집합을 다 더한 다음에 다시 빼기 4개짜리 이런 식으로 뿔마 형태로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되시겠습니다.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 건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저기 뭐야 N,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전체에서 A집합 빼시면 되고요. 두 번째 N, A 빼기 B라고 하는 애는 항상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여기 1번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A집합에서의 개수 빼기 A교 B의 개수 또는 N, A 합 B의 개수에서 B의 개수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더라. 끝이에요.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항상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11번부터 나오는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건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풉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전체 집합 그리고 짠 A집합, B집합 A만큼 B만큼 있는데 A집합의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가 60개래. 여기 뒤에다가 60 A집합의 개수는 37개래. 37개 B집합의 개수는 40개래. 40개 저 뒤에 있는 거 해석해봐. 봐봐. AC 교집합 B의 C는 뭐야? 양쪽에 다 여집합 붙어있으면 드모르간의 성질을 거꾸로 쓰는 것도 방법이야. 뭐야 그러면 이거? 아예 바깥쪽 영역. 바깥 영역의 개수가 몇 개래? 15개래.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자, 여기서 문제. 바깥쪽 영역의 15개라고 한다면 A 합 B의 개수는 몇 개게? 전체 몇 개 중에서 60개 중에서 바깥에 15개가 있대. 그러면 몇 개게? 그치. 식 세워봐. N, A, 교 B는 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교 B 숫자 다 집어넣어봐. 45는 37 더하기 40 빼기 A 교 B 그래서 A 교 B는 몇 개? 32개. 아, 여기 32개 있대. 37개 중에서 32개가 여기 있네. 여기 남은 거 5개. 40개 중에 32개가 여기 있네. 이쪽에 남은 거 8개. 답은 8.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풉니다. 식으로 저렇게 막 이렇게 뒤지게 복잡하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벤 다이어그램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뭐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자, 그러면 12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야.
영어 수학 문제. 60명. 전체 집합의 개수는 60명이고요. 영어만 마친 학생을 A라고 할 때 A가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은 35명. 수학 문제를 맞춘 학생은 B라고 할 때 B가 28명.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은 N, A 합 B의 전체 여집합. 얘가 얼마? 5명. 뭐 하라고? 이렇게 쓰지 말고 표현하라고. 전체 집합에서 A와 B에 대해서 보자고. 쓰라고. 60이라고. 쓰라고. 35를. 또 28을. 그리고 바깥쪽에 얼마를? 5. 자, 그럼 이 통으로가 55가 나와야 돼. 근데 요 둘 더하면 지금 얼마야? 63이지. 그지? 그래서 55가 되려면 얼마? 8개가 요 안에 있겠네. 이게 그겁니다. 1번.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 수를 구하여라. 이거 합집합입니다. 1번. 합집합입니다. 1번 합집합이에요. 뭐라고? 합집합이에요. 둘 다 맞힌 학생 수를 구하여라. 몇 명? 8명입니다. 영어 문제만 맞힌 학생 수는 그럼 몇 명이 됩니까? 27명이 되겠죠. 이렇게. 저 밑에 있는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A와 B가 저렇게 될 때 최대 최소. 이거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NA 교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최대값은 이 둘 중에 더 큰가? 더 작은가? 한글로 써야겠다.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미니멈 NA와 NB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작은 거 골라라 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작은 애가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 저기 뭐야 NA 더하기 NB 빼기 NU 이게 최소값입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봅시다. U A B 자 전체 집합의 개수가 30개 그 다음에 저기 A 집합의 개수 원소 개수는 22개 그 다음에 B 집합의 개수가 17개라고 할 때 바깥쪽에 몇 개가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N, A, 합 B의 라는 식이 얘가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교 B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N, A 교 B의 개수는 N, A 더하기 N, B 마이너스 N, A 합 B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이거부터 찾아봐봐.
집합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 꽉 차서 30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지? 싹 다 겹쳐서, 싹 다 이 B가 A의 부분 집합이 돼서 이 합집합의 개수가 22개가 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돼요. 얼마를 뺀 거보다 22를 뺀 거보다는 22라고 하는 애가 그래서 얘를 둘 중에 빼면은 A를 빼게 되면 B만 남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라고 얘기한 게 그거고요. 30 빼게 되면은 전체 집합 빼게 되는 거라서 최대 최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까지 진행했고요. 지금 애매해요. 자꾸 애매해요. 이렇게 나가면 딴 건 상관이 없는데 유리식과 유리함수 부분이 조금 빠듯해져요. 지금 우리 시간표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 지금 여기 면상까지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 계획상으로는 명제가 나가네 마네를 하고 있었는데 명제를 못 나간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그럼 다음 시간에 명제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함수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금요일 날에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하고 이제 마지막 그 월요일 날에 무리식과 무리함수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리식과 유리함수가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많아요. 무리식과 무리함수는 내용이 조금 적고요. 살짝 빠듯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좀 주말에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고요. 오늘은 니네 상태를 봤을 때 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제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 아니 이걸 얘기할게요. 공통수학 2는요. 앞에서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을 제외하고서는 이 집합에서부터 빌드업이 이루어져요. 명제 어떻게 계산해? 집합을 이용해서 계산해요. 그럼 함수는 어떻게 봐? 집합을 이용해서 봐요. 아니면은 명제를 이용해서, 집합과 명제를 이용해서 함수를 다시 새롭게 정의해요. 이런 식으로 빌드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집합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간이 미묘하게 남긴 남아서 명제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더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할게요. 대신에 이번 주말까지 해서 이 집합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복습하고 정리하고 계속 확인해 보시고 니네들끼리 맞춰보시고 그리고서 문제도 한번 풀어서 정리해 보세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이제 명제 나가고 이게 블라블라블라블라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